3-1단은 커피 이야기. 뭐, 쉬워. 그냥 쭉쭉쭉. 내용 일치 문제야. 좀 우리가 좀 내신이라 조금 짜증나는 건 외워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학교에서 뭘 내실지 몰라서. 이게 그냥 지문 다 주고 문제 내면 되게 쉽거든. 근데 이게 좀 외워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자, 보도록 하자. 자, 처음 부분.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엄연히 구분된다 했어. 자, 우리가 마시는 커피, 그 다음에 생물학적 커피 구분하고 있지. 나누어주고 있어. 그치? 둘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일단은 우리 이거 좀 주자. 우리가 마시는 커피, 그 다음에 생물학적 커피 구분된다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차이점. 자, 읽어볼까? 자,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라라. 자, 이거 바로 가로 좀 묶어주고 여기 이 커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잖아. 그렇지? 공통점을 들어가지고 빗대어 설명하지. 이러면 이거 내용 전개 방식 뭐라고? 유추. 그렇지. 바로 시작부터 유추가 나오네. 자, 계속 읽어보자. 자, 먼저 생물학적 커피는 줄쳐보고 생물학적 커피는 커피 나무에 매달린 체리의 씨앗, 곧, 즉, 생두를 의미한다. 우리 글 읽어나갈 때 이런 거 있었잖아. 여기 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즉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말과 뒷말이 똑같다고 그렇지. 그러면 요 생두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커피 나무에 매달린 체리의 씨앗. 요게 이제 생두랑 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렇지. 체리 씨앗, 커피 열매의 씨앗이 생두야.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 커피. 자, 그러나 갓 수확한 생두는 옅은 회색을 띤 흰색에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하다. 꽃향기에서 풀냄새, 초콜릿에 이르는 풍부한 향을 포괄하고 시고 쓰고 떫은 맛을 아우르며 황토색에서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갈색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커피는 말리고 볶는 가공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 자, 요 커피, 여기 나오는 커피들 줄치고 요 커피는 이제 우리가 마시는 커피에 해당되지. 그치? 우리가 마시는 커피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나를 기준으로 좀 비금 좀 날려주면 요 구절 쭉 묶어주면은 생물학적 커피는 체리의 씨앗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이제 가공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거지. 차이점이지. 이제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내용 정의 방식 뭐라고? 대조, 그렇지. 요거 대조의 방식이 사용됐어. 자, 제가 쓰는 대로 하자. 자, 중간이. 자,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크게 건식법, 그 다음에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일단 이 단락은 이제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걸 다시 두 가지로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두 가지로 쪼갰네. 그치? 가공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눴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쪼갰으니까 내용 전개 방식이고 분류에 해당되겠지. 분류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준에 따라 나누거든. 그치? 우리 아까 전에 공통점을 중심으로 묶어나간다고 했었잖아. 그치?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분류 기준은 말 그대로 가공 방식에 해당돼. 가공 방식에 따라서 말렸냐, 아니면 축축하냐 해서 건식 습식. 자, 먼저 자연식이라고도 불리는 건식법은 이랬어. 이제 건식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지. 자, 일단 요거 1번 네모 표시 좀 해놓고, 1번 표시 좀 해놓고. 자, 그리고 또 같은 말고 좀 잡아줘야 돼. 이게 자연식이라고도 부르고 있지. 그치. 그래서 건식법은 요 같은 말로 자연식이라고도 적어놓자. 말 그대로 자연식이니까 자연 그대로 하겠지. 가장 단순하고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왜? 자연식이니까. 자, 건식법의 첫 단계는 이랬어. 우리 단계가 있다는 말은 단계, 과정, 절차, 순서 다 같은 말이라 그랬지. 과정 나오면 순서 무조건 문제 나오거든. 그래서 신경 써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 즉 체리를 수확하는 것이다. 우리 아까 커피 열매가 체리였고 체리의 씨앗을 뭐라고 불렀어? 생두. 그렇지. 일단은 체리 수확부터 먼저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첫 단계 이렇게 첫 단계 건식법의 첫 단계. 이거 바로 체크만 해놓을까? 이거 첫 단계 수확. 첫 번째 단계는 수확. 이거 추천자 수확하는 것이다. 수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 수확하는 방법은
커피 농장의 규모, 시설물, 위치, 재배하는 커피의 품질에 따라 다양하대. 자, 수확한 체리는 세척 과정을 거쳐 키지를 통해 잘 익은 것과 덜 익은 것, 손상된 걸 선별한다 했어. 자, 일단 세척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키지를 통해서 잘 익은 것, 덜 익은 것, 이런 것을 선별한다고 했어.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겠네. 두 번째 단계. 세척하고 선별하는 거지. 그치? 씻은 후에 선별해. 우리 키질 한다고 했는데 혹시 키 뭔지 알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됐네. 이 국식 이렇게 털어낼 때 쓰는 거지, 그렇지. 자, 이걸 통해서 잘 익은 것, 덜 익은 것, 이렇게 쭉 선별하고, 먼지, 흙, 나뭇가지 등 이물질은 바람에 날려 제거를 하겠네. 자,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벽돌 파티오 또는 돗자리를 펼쳐놓고 햇볕을 받도록 한다. 그래서 건조하는 거네. 그치? 햇볕을 받도록 하는 거. 요게 진짜 햇볕을 받도록 한다. 요거 주치고, 이게 세 번째 단계, 건조 단계. 자, 이는 가을에서, 아니, 한국에서 가을에 고추를 말리는 과정을 흡사하다 나왔네. 비슷한 점으로 또 설명하고 있지? 그치? 내용 전개 방식 뭐라고? 유추, 여기도 유추 사용됐어. 자, 체리는 꾸준히 갈퀴나 손으로 섞고 뒤집어주면서 골고루 마르도록 한다. 체리가 최적 상태인 12.5%의 숲을 머금을 때까지 2, 3주간 말린다.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4주까지 말리기도 한다.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온 드라이어를 사용하여 말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도 좀 가로 좀 묶어주면 이게 전부 다 건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 건조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경우는 그냥 12.5% 수분을 머금을 때까지 그냥 말리는 거야. 2, 3주간 그냥 말리는 방법. 2, 3주간 그냥 말리는 방법. 그다음에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는 4주까지 말리기도 하는 적도 있고, 또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드라이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 전부 다 말린다는 점은 비슷하잖아. 공통점이니까 내용 전개 방식이 그렇지 비교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마다 말리는 기간이 다를 수도 그다음에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 차이점이 걸고 대조도 있네 그렇지 비교 대조 모두 있어 뭐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적 독해 부분이라서 내용 전개 방식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일일이 좀 잘 보도록 하자 자 됐으면 넘어가자 지금 세 번째 단계 건조 단계 하고 있어 건조 단계 자 다음 넘어가서 자, 건조 작업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그렇구나. 체리가 너무 마르면 부서지기 쉬워 운송하는 동안 손상될 위험이 커진다. 그렇다고 덜 말리면 체리의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 품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건조 작업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따라서 너무 마르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은 12.5%의 수분, 이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게 12.5%가 계속 나오잖아. 이거 좀 묶어주고 내신이니까 외워두는 게 찝찝하지만 외워두는 게 좋겠어. 자, 12.5% 수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말린 체리는 이제 다 말렸어. 말린 체리는 공장에서 껍질을 벗길 때까지 특별히 구한데 4일 내에 보관한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야. 자, 이번엔 보관 단계. 네 번째는 저장 단계다. 보관에다 줄쳐놓자. 보관, 저장 같은 말이고. 자, 4일로 뭐 하는 곳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리는, 보관하는 곳이겠지? 위에 읽어보니까 탑 모양의 곡물 저장소라고 하네. 저장하는 곳이다. 이 정도 느낌 알아두고. 자, 공장에서 기계를 사용하여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해낸 후에 이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포대에 담는다. 자, 다시. 기계를 사용한 생두를 체리에서 뭐 한다고? 분리한 단계가 있지, 그치? 생두 분리 단계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를 선별하고, 그 다음에 푸드에 담는 단계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단계로 넘어서 생두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을 매겨서 분류하면서 담고 있다. 포장하고 있다. 자, 값싼 롭스터 커피는 대부분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을 통해 가공돼. 다시, 어떤 커피가, 요거는 좀 잘 봐두도록 하자. 값싼 롭스터 커피. 얘는 건식법을 통해 사용해. 건식법. 자,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아라비카 커피의 95%, 에티오피아, 아이티, 파라과이산 아라비카의 대부분.
일부 인도, 에콰도르산 아라비카도 건식법을 거친다라고 해서 아라비카도 커피도 요것이 사용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것도 또 실천자 아라비카 커피. 뭐 브라질, 에티오피아, 아이티 뭐 이거 다 외울 수 없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요런 로부스타 커피랑 그다음에 아라비카 커피 이런 것들이 건식법이 사용된다 정도만 좀 잡아주면 되겠어. 자, 그래서 왼쪽 아니구나 오른쪽 날개 부분 쭉 나와 있는데 요거 쭉 정리된 거야. 요거 쭉 정리된 건데 수확하고 세척 분리하고 그다음에 건조하고 보관하고 생두 분리하고 선별 포장하고 있지. 그래서 요 단계를 쭉 글 읽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좀 봐주면 되겠어. 보너만 뭐 순서 막 뒤집어 놓고 막 난리 치시겠지. 어, 끔찍하겠지. 본문 잘 읽어보면 다 찾을 수 있겠지. 오케이. 자, 넘어가자. 자, 이번 습식법 넘어가. 습식법. 요거 2번. 두 번째. 습식, 습식법도 건조 방법 중에 하나였지. 앞에는 건식했고, 이번 습식. 자, 얘는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건식법보다 커피 본래의 향과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훼손도 적다라고 해서 장단점이 있네. 그치? 일단은 여기 특별히 구현된 기계, 그다음에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어떻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건 단점인데. 하지만 장점도 있지. 맛과 향을 훌륭하게 보존한다. 훼손이 적다. 이건 장점. 따라서 습식법은 주로 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가공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이것도 색깔 표시로 따로 넣자. 얘는 그냥 아라비카가 아니라 고급 아라비카 커피. 요거 가공할 때 쓴다. 습식법.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이것도 이제 단계가 있겠지? 자, 수확한 체리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친다 했어. 일단은 수확부터 먼저 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 단계는 똑같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탱크 속에 세척 및 분류 출시야. 세척 및 분류. 이거 이제 두 번째 단계. 자, 분류해서 잘 여분 것과 익지 않은 것, 큰 것, 작은 것 선별하고, 자, 그다음에 선별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다. 오, 요거 새로운 거지. 앞에 안 나왔던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 체리의 껍질과 과육 제거하는 거, 요거는 세 번째 단계인데, 요거는 별표 좀 쳐놓자. 앞에서 못 봤던 단계다. 자, 이 방법이 건식법과 습식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오, 이거 좀 지난 표시로 좀 잘 넣어놓자. 건식과 습식의 가장 큰 차이점, 뭐 하는 거? 껍질, 과육 제거하는 거.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요건 좀 눈여겨봐줘야겠지? 자, 됐으면 계속 읽어보자. 자, 과육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에는 움직이는 면, 그 다음에 고정된 면이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리가 통과하면 껍질과 과육이 떨어져 나가며 생두가 분리가 된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뭔데? 껍질, 과육, 생두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건. 생두가 필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 제거했어. 자, 그래서 두 면의 간격은 생두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생두가 중요한 거야. 생두를 남겨야 돼. 그래서 우리 요거는 체크만 해놓자. 생두가 손상되지 않도록 요것만 체크해 놓자. 필요한 건 생두니까. 과육 껍질은 벗겨내고 버리면 돼. 근데 생두는 손상되면 안 되지. 자, 다음 단계 넘어가자. 자, 체리를 수확한 후 껍질과 가육을 제거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두의 품질이 덜 손상된다라고 써. 껍질 과육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없애야 되는 거야. 빨리 없애야 돼. 자, 다음에 과육을 벗겨낸 생두는 진동판에서 2차 분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서 다음 네 번째 단계인데, 오호, 분류가 또 있네. 자, 좋죠. 진동판을 통해서 2차 분류를 한다. 자, 과육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체리와 생두 사이에 섞여 있던 과육이 이 과정에서 걸러진다. 2차 분류를 하는 이유는 쓸데없는 거 다 더 빼내려고. 자, 생두는 다시 한번 탱크에서 물로 깨끗이 세척되는 과정을 또 씻고 있네.
또 씻지. 아, 돈 많이 드는 이유 알겠다. 물 또 쓰고 있어. 다섯 번째 단계. 세척을 또 했어. 분류도 또 했는데 세척도 또 했고. 자, 세척이 끝난 생두는 커다란 탱크에서 며칠간 발효된다. 오, 발효? 요거 줄치고. 여섯 번째 단계. 요것도 별표 얹혀놓자. 우리 앞에서는 발효가 있었나? 없었는데 얘는 발효가 있지. 그치, 눈여겨를 봐줘야 되는 부분이야. 자, 그리고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생두에 남아있던 끈적끈적한 점에 속껍질이 용해된다. 녹는다는 얘기지? 지금 녹아버려. 자, 그래, 발효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 잘못하면 유쾌하지 못한 신맛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 이 커피 중에 좀 신맛 나는 커피 있잖아. 잠깐만. 자, 다시 여기부터 좀 다시 볼게. 자, 자칫 잘못하면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 있다. 그 커피 맛이 안 마셔. 아, 안 마시는구나. 아, 신맛 나는 커피도 있거든. 그게 일부러 이럴 수도 있는데. 계속. 자,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효소의 농도와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24에서 36시간이 걸린다. 이 정도. 하루 내지 하루 반 정도 를 걸리는 것 같아.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지? 그렇지, 외울 필요는 없고 나중에 좀 찾아서 읽어보면 돼. 자, 발효 과정을 거친 생두에는 얇은 은색의 막만 남게 되며 미끈거리는 기운이 사라지면서 손으로 만져보면 주역돌과 비슷한 느낌이 난다라고 했어. 다시 색깔이 얇은 은색이지. 은색 막이 남고 그다음에 미끈거리는 건 다 사라졌고 발효하면 다 사라지고 그다음에 조약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난다. 발효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고. 자, 됐음 넘어서. 자, 발효 과정이 끝난 생면 또 씻네. 어우, 돈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 자, 이거 또 줄자. 다시 한번 세척된다. 세척을 몇 번 한 거야? 벌써 세 번이나 했지. 그리고 물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자, 이때 생두는 약 37%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상적 수분 함유량이 12.5%로 낮춰야 되겠지. 이러기 위해서 햇볕 또는 드라이어를 사용해 생두를 또 건조한다. 이것도 주시자. 요거 생두 건조가 또 있어. 요게 여덟 번째 단계. 여덟 번째 단계. 어쨌든 요거는 공통적이지. 여기 12.5% 요건 공통적인 거지. 그렇지. 무조건 요건 맞춰야 돼. 자, 내려가서. 자, 햇볕과 기계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햇볕에서 말릴 땐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넓은 콘크리트 판이나 돗자리 사용하면 되고 생두를 뭐 이런 건 공통점이지. 그렇지. 공통점이니까 이제 비교에 해당되겠어. 따로 안 적어도 됐지 이런 것들은. 비교고 생두를 2에서 10cm 두께로 펼쳐놓고 자주 뒤집어 골고루 마르도록 해준다. 8일에서 10일이면 말리는 작업이 끝난다. 얘는 좀 말리는 기간이 길지. 안 긴가? 아까보다 짧을 수도 있겠다. 그치? 자, 거대한 커피 농장에서 수확한 많은 양의 생두를 상하기 전에 건조하려면 드라이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이 과정을 마친 생두는 은색 막에 쌓여 있어 영어로 막을 의미하는 파치먼트를 붙여 파치먼트 커피로 부르기도 한다고 했어. 자, 일단 요 명칭 좀 봐주도록 하자. 명칭. 파치먼트 커피. 요 동그라미 쳐놓고 요거 건식에는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그래서 별표. 요거 습식에만 있는 놈이라서 요거 좀 신경 써서 봐줘야 돼. 습식법에만 있는 놈이야. 파치먼트 커피. 은색 막이 있다. 자, 다음 내려가서. 음, 자, 다음에 내려가서 건식법과 습식법을 통해 얻은 생두는 수출되기 전에 큐어링이라는 단계를 거친다 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가 봐. 수출되기 직전이니까 마지막 단계였대. 자, 큐어링이라는 단계를 거친다. 이 큐어링 단계 좀 줄쳐놓고 이건 공통적인 단계지. 공통 단계야.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은색막이 이 과정에서 벗겨지고 다시 그러면 이게 파 요거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다시. 자, 이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은색막이 이 과정에서 벗겨지고 먼지와 그다음에 불순물이 제거된다. 아마 저기 일단은 습식법은 무조건 요 은색막이 있는데 건식법도 잘하면 있을 수도 있겠네. 요거는 이제 지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알 수는 없어. 어쨌든 습식법에는 무조건 남아있는 것이 제거가 된다. 자,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결점을 지닌 것은 기계를 사용해 솎아낸다. 자, 도매상들이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생두에는 품질에 따라 이름, 등급이 매겨진대. 자, 됐으면 넘어가자. 자, 10번 달랑. 자, 이렇게 길고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이 아니래. 아직도 아니야. 다음 단계 또 있나 봐. 자, 회색 빛을 띤 흰색의 풋내가 나는 상태이다. 아직까지는 회색 빛이지. 갈색이 아니네. 검은색이 아니야. 자, 생두는 로스팅 또는 배전이라고 하는 볶는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커피 원두로 재탄생한다. 자, 다음 단계가 또 있어. 다음 단계 또 주자. 로스팅 또는 배전이라고 하는 과정인데 여기 볶는 과정이에요. 볶는 과정. 요것은 진짜 마지막 단계. 우리가 아는 커피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 동그라미. 자, 로스팅이란 생두를 12에서 20분간 섭씨 180에서 250도로 볶으면 생두에 들어있는 과당 등의 당분이 캐러멜화하면서 커피 기름으로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 가로로 바로 묶어주고 내용 전개 방식 로스팅이란 무엇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지. 개념 설명했네. 개념 설명하면 내용 전개 방식 뭐라고? 정의. 그렇지. 이 부분을 로스팅을 정의해줬어. 생두를 10에서 20분간 30, 180에서 205도, 250도씩 볶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분이 캐러멜하면서 커피 기름을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됐지? 오케이. 여기 수치 다 일일이 외우고 있지 말고 외울 필요 없다. 자, 다음 넘어서 캐러멜하는 어린 시절 불량식품의 대명사 뽑기를 연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해서 이것도 빗대어 설명하고 있지? 내용적인 방식 뭐지? 유추 사용됐고. 자, 설탕을 새로 된 주걱에 담아 불 위에 올리면 설탕이 녹으면서 구수한 향기가 나는 갈색 액체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캐러멜화이다. 캐러멜화. 다시 한번 설명했고 내려가자. 자, 커피 원두는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을 수 있어. 다시 다양한 맛, 다양한 향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무엇을 따라서? 로스팅 강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로스팅 강도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진다. 요건 좀 잡아놓자. 자, 로스팅은 대략 9가지 강도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원두의 색은 황토색에서부터 검은 갈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다. 색깔이 달라지네. 자, 또 커피를 끓였을 때 쓴맛, 단맛, 신맛 등 조금씩 다른 맛을 느낄 수도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고 그러네. 자, 로스팅은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했어. 자, 요건 좀 줄쳐놔, 요건. 자, 로칭이 어디서라면 소비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거 좀 신경 써주자. 수출국이 아니야. 왜 그러냐? 이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서이기도 한데 뿐만 아니라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들이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이 두 가지 내용 이유 나와있지? 그치? 다시 한번 줄자.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서 여기 첫 번째 이유 1번. 그다음에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들이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두 번째예요. 로스팅 기술이 나름대로 좀 고급 기술이야. 고급 기술. 그래서 자, 로스팅을 마친 커피 원두를 다시 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등의 방식으로 추출하면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료인 커피가 된다.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드립, 추출 요거까지 더 필요해. 자, 됐으면 넘어가자. 음, 음, 음. 음. 요 두 개, 큐어링, 로스팅 하고 나왔는데 요거 좀 별표 좀 쳐놓고 요 두 개 구분 좀 해. 큐어링은 건식 또는 습식법으로 얻은 생두에 이제 은색막이 있는데 요 은색막과 먼지와 불순물을 제거한 단계. 은색막, 먼지, 불순물 제거한 단계. 그럼 요거까지 확인하면 그 건식에서도 은색막이 있겠구나 하고 대충 짐작이 되겠지.
그치? 다음에 로스팅 넘어가면은 로스팅. 요거는 커피를 생두를 볶는 단계. 그래서 그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 향, 색깔을 얻을 수가 있겠지? 자, 마지막 끝. 자,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된 커피 양은 무려 25억 잔이라 한다. 그중에 선생님 하는 서너 잔 내지 다섯 잔 선생님이 이제 추가한 중이야. 인간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 가운데 하나인 커피는 선생님은 커피를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 수에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끝에는 뭐 특별한 얘기가 없어. 잘했다. 자, 되었으면은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자 학습 활동 들어가자. 1번. 자, 이 글의 화제와 각 문단의 핵심어를 찾아 써보자. 요거 좀 잘 읽어보기 하면 되겠어. 요건 좀 잘 읽어보도록 하자. 자, 글의 화제는 커피를 가공하는 과정, 그 다음에 방법, 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가공 과정, 습식에 따라서, 건식에 따라서 가공하는 과정이 있고 방법이 있었지. 그치? 가공 과정과 방법. 그다음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커피 얘기하고, 두 번째 건식법, 그다음에 선별, 체리, 햇볕, 건조, 습식, 법 얘기, 2차 분류 이런 식으로 나왔어.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이쪽에서 볼게. 요 건식법 얘기와 관련돼서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쭉 2, 3, 4까지가 같은 내용이지. 그치? 다음에 습식법 넘어서 어디까지? 쭉 여기까지 같은 내용이지. 그치? 그 다음에 큐어링하고 로스팅하고 이건 이제 공통 단계로 넘어가니까 내용을 여기서 한 번씩 좀 끊어줘야겠어. 1번에서 끊어주고 4번에서 끊어주고 여기서 끊어주고 이렇게 자, 됐으면 넘어가자. 자, 요거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자, 북일 참고의 이 글에 어떤 전개 방식이 사용되지 모두 찾아 써보자라고 했는데 요거 이거 당연히 나온다고 했지? 내용 전개 방식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자, 그래서 정의, 과정, 분류, 비교, 대조, 유추하고 나오는데 요 지문에서 봤던 내용들이니까 요거 찾아 다시 한번 보면 되겠어. 넘어가고 자, 2-1. 다음은 이 글의 본문을 구조한 것이다. 앞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시 구조한 거. 자, 문단 간의 관계 유함에서 빈칸 채우자. 자, 본문 1 부분인데 앞부분 빼고 본문 1에서 2부터 4까지 건식법, 5부터 8까지 습식법이었지. 그리고 본문 2로 넘어가서 큐어링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에서 11까지 거쳐서 로스팅 얘기가 나와 있어. 자, 2번. 이 글을 자신의 표현을 바꿔 200잔을 요약하시오.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 싫습니다. 한번 넘어가면 되고. 잠깐 이거 실업 지문 이거 하셨어? 이거 안 했어. 오케이. 요즘은 여기까지.